연예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합니다. 오늘 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와 우리 시의 입장을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는 북극 항로 거점항만 육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남과 광주 통합에 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일단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광양시장 정인아입니다. 지금 세계 해운 물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북극 항로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국가 물류 전략과 해양 주권을 좌우할 현실적인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현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북극 항로 경제권 항만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극 항로 시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광양항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양항은 북극해 자원 개발 시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LNG 터미널과 LNG 벙커링 시설을 모두 갖춘 항만이며 LNG, 원유, 철광석 등 북극 자원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 기업이 집적된 산업 항만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벌크 화물까지 거의 모든 화물을 소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종합 항만으로서 북극 항로 거점 항만으로서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가장 큰 항만입니다. 광양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함께 여수 광양항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육성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25년 10월 5일 항만, 물류, 에너지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자문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광양항을 에너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LNG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 LNG 벙커링 기반을 확충해 북극 항로로 오가는 선박이 안정적으로 기항할 수 있는 핵심 거점 항만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둘째, 북극 항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선박의 대형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항로 수심 확보는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광양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여수 광양항만공사와 협력하여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보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품부두 전면항로 중심 준설 사업이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며 컨테이너 부두 전면항로 중심 준설 또한 하단선 검토가 추진될 예정으로 광양항의 항로 경쟁력을 현저하게 높이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는 이에 더해 광양항 율촌 3단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항만과 산업단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국립 스마트 항만 MRO 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광양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북구항로 시대를 선도할 연구, 기술, 인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9월 북구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이 시범운항 대상에 포함되어 북구항로 실증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를 중심으로 항만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북극항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광양항을 대한민국 극지 해양 연구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하겠습니다. 배우단지 입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구항로 경제권 항만 배우단지에 대한 임대료 인상유예 및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북구항로 경제권 항만 간의 상생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광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 성장 비전인 5급 3특 정책의 실천을 위하여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시는 통합 추진 실천적으로 정치, 행정, 경제, 교육, 사회 분야의 대표들을 만나여 100명 이내의 전남 광주 행정 통합 대응 미래 전략 CF팀을 구성하여 통합 실천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국가 발전을 위한 지역 스스로의 양보와 고정을 전제로 한 중대한 국가적 선택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과 전략적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광양 발전의 중요한 기회임을 천명하며 광양항의 북구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할 주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예를 들면 산업도시 광양의 AI 허브화, 특히 휴머노이드 사업을 들 수 있겠고 지방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에너지그리드 실증센터 건립, 남북권 디지털 접속망 센터 건립, 세풍 해령 국가산단의 2차전지 국가첨단 산업화단지 조성, 일촌 제2산단 조기 조성 및 광양항 연결도로 개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와 광주 전남의 수출입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양항에 대한 국가 투자는 광주 전남 통합의 효과를 과시하고 통합에 대한 지역 수용성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이라는 국가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인프라 확충과 물류, 에너지 기능 고도화에 대해 책임 있는 국가 투자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동행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광양항은 북구항로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북구항로 개척이 광양항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과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와 정치권, 공공기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면 10년 후 광양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시장인 저도 광양항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함께 묻혀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연합의견 문필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광양한 율촌 상단 연결도로 지금 개설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아마 지자체 장관은 처음이 좀 기자회견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다른 부분도 다만 여기 지금 100명 이내로 미래전략 기획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법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안에 이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로드맵 또 결과 보고서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네, 우선에 율촌 상단과 우리 광양항의 연결도에 대해서 연결도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값이 1.0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광주 통화, 전남 광주가 통합이 되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면제의 혜택을 준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조항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율촌 이산단 조기 조정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촌 이산단 조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기시 분석도 1.0을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로 개설 또한 율촌 이산단 조정과 아울러서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남과 광주 행정 통합은 사실상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전라남 도에서 광주시가 인위적으로 분류되었던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의 어떤 하나의 영향 하에서 이게 분류가 됐고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게 분류가 됐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 도시가 지금 예소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의 와중에서 우리 전남과 광주도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전남과 광주는 통합이 맞다. 그리고 수도권 1급 체제 하에서 우리 전남은 우리 전국 대한민국이 그동안 농사를 알아왔습니다. 모든 인력과 재원 그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소비자는 후유증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고 다급 체제로 전국을 재편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개혁의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해 거칠 공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전남 광주의 통합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 통합을 위한 실천 TF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실무성에서는 약 30년 정도의 TF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늘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대표성을 조금 더 강화해드리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네. 네. 네, 개인 질문의 장미열 기자입니다. 네, 우리 그 담화문 관련해서 5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항만 연구기관 유치하고 북극항로 전문의의 양성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9일 김재정 의원이 북극항로 개청 및 결점 항만 지정 육성화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 발의안을 보면은 그 10조에는 북극항로 및 그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북극항해운 정보센터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11조에는 이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에 그 전문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가칭 북극대학원 대학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담화문에 발표된 부분에서 북극항로 전문 인력 양성 이 부분에가 북극대학원 대학 유치 부분도 포함되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종류의 교육 기관이 지방에 이렇게 굉장히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력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 인력 양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데 북극항로의 이론적 기반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분야까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인력이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세부 분야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대기입니다. 요즘 고용률이 항상 최악을 치닫고 있는데요. 네. 고용. 네. AI 스마트 이것도 좋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했다고 이렇게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잖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영역에 좀 포함되어 있는 이 앞전에 전도 한강공사 사장이 주요 문제로 이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자세히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배경이 다른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AI가 이제 산업화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에서는 AI 기술이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큰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AI를 중앙시한다면 결국은 산업기술 측면에서 낙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AI 기술을 우리 산업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설령 어떤 분야에 AI 적용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산업 필요에 또 새로운 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AI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우려고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북항로 거점 한번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담화문 발표를 하신 건데 공주장관 통합 문제까지 이야기 나왔을 때 질문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북극 항모 거점 항만 육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광양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 그러니까 부산항이라든가 이제 울산항 이런 데서도 지금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항만들이 특성화가 돼서 이제 벌크면 벌크, 컨테이너면 컨테이너 이렇게 특성화해서 그것을 거점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거점 항만 한 곳으로 유지를 해서 가는 것인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고 광양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광주 전남 통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지역에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좀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주민투표를 하느냐 아니면은 도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느냐 뭐 방향은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시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의 그 입장은 어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순천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그 알리백 반도체 산단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지금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천시 알리백 반도체 산단 관련해가지고 세풍 산단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풍 산단은 광양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광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가 되고 같이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광양시는 지금 어떤 거기 포션을 갖고 있고 거기 진행을 하고 계신지 세 가지 좀 나눠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첫째 이제 각 항원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양항의 경우에는 부산항이나 인천항이나 울산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그리고 우리가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LNG 터미널, LNG 벙커링 시설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벌크 화물, 특히 벌크 화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항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 북극 자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극 자원이 들어있는 다 아시겠지만 에너지 자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물 자원, 소위 말하는 히토류 자원이 거기에 풍부하게 이제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 자원의 경우에는 석유 매장량 아직 미축성된 석유 매장량, 미발견 석유 매장량이 약 13%가 북극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미발견 천연가스 약 30%가 미국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또 히토리오 같은 광물 자원도 있고 또 이제 해양수산 자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즐기는 연사나 청어나 대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북극항로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 광양이 가장 경쟁력 있게 결정 방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항은 예를 들면 컨테이너나 인력의 방점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북극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벌크 화물을 또 우리가 취급하는 그러한 항만으로 저기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항이 거점 항만, 특화된 항만으로서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면제로 볼 때나 또 전체적인 거점 항만을 볼 때 가장 중심 항만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포트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새로운 투포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정부가 하나의 중심 항만, 하나의 거점 항만을 선택한다면 광양항 이외의 다른 항만을 선택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능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극 항로라고 그러지만 산업과 관련된 이런 항로가 개척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을 나르는 그러한 또 항로가 또 개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갔을 경우 전 항로인 이게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그런 항로보다 약 4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우리 광양이 흑포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미안해 질문 너무 많이 드려서. 예. 이제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아까 하죠. 거기 지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의회 의회 차원의 이제 결정으로 이제 가름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민들 각각의 여론들이 반영이 된 주민투표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지역에서 이제 시민사회 중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전남 광주 통합 선언이 나온 이후에 시민들을 좀 다각적으로 만나봤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 이제 통합하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을 보면 일단 광역의회의 통합 이별로 좀 하면 어쩌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감안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좀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운.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제 어렴풋이 짐작을 하지만 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기 뭐가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면서 또 통합을 했을 경우에 이 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0명 이내의 CF를 만들겠다고 한 이유도 결국은 주민 대표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또 설명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설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백 산단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 그리고 순천시가 국가산단을 세풍과 해룡으로 지금 해가지고 120만 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풍 해룡산단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2차 전지 분야의 국가첨단 전략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는데 2차 전지 관련해야 된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관련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미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비롯해서 순천 일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는 2차 전지 관련해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사실상 이제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이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백 산단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에너지 공급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수도권으로 가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사실상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지만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방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광양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리백 산단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이나 이 서남해안 근에 풍부한 전력 생산 기기를 우리 광양하고 연결시키는 아리백 산단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각에서 반도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는 지금 이제 중앙 수도권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전북에서 지금 최방금 산단의 반도체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장 먼저 피력을 했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 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반도체 산단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개발을 계획 중인 율촌 2산단을 상시 조성해서 거기에 얼마든지 반도체 산단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9월까지 북한으로 시정 항만 선정한다고 하셨죠. 방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들은 뭐 방향항이 포함이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이 방향 항만이기 때문에 저는 평양수 함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방향을 뭐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외하지 않을 경우를 또 선정을 제외가 된다면 뭐 국항로 개척에 의미가 상당히 되지 않을까. 원래 목적을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해양수산부하고 이제 해양수산부의 직접적인 방침을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부의 전반적인 기조로 보면 방향상이 되게 좋고 좀 추가 말씀드리면 제가 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좀 보충드리면 전 장관께서 이 부산항을 거점을 하되 방향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각벨트를 그런 말씀을 전 장관께서 하셨고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항이 빠지면 우리 시의 우리나라의 전체 북한로 개척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을 저희가 만나봤을 때 방향이 최적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시장께 말씀드린 북한을 봤을 때 부산항보다 더 최적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잘 펴서 대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해양수산부의 이에 관한 정확한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방향항이 되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지라 이렇게 보아지는 네,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저를 마치죠.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9개월 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쓸 수가 없어서 9개월 한 편에 묶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잘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여기서 보면. 그러게요. 숫자가. 네, 아니.